17척의 군함이 페르시아만 해저로 수장되었다. 5,500개의 핵심 군사 표적이 인공지능에 의해 정밀 타격되며 잿더미로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완벽한 살상사슬, 즉 킬체인의 가차없는 집행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와 군사시설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의 거대한 전쟁 기계가 깨어났다. 미 중부사령부의 에픽 퓨리 작전이 발동되자마자 페르시아만의 짙은 어둠을 뚫고 수백 발의 미국 순항 미사일이 비를 뿌리듯 쏟아졌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이란 해군의 핵심 전력들이었다. 고도로 자동화된 정밀 타격 미사일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이란의 함정들을 정확히 꿰뚫었고 배들은 두 동강이 나며 차가운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은밀하게 구축되어 있던 거대한 해군 전술 연료 저장소들은 미사일의 직격을 받고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대한 화염구가 밤하늘을 집어삼켰고 이란의 해상 작전 능력은 단 몇 분 만에 물리적으로 소멸되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반응은 이란 수뇌부의 계산을 완전히 산산조각냈다. 그들은 거대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융단 폭격을 통해 적의 방어망을 교란하고 공포를 극대화하려 했다.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1톤급의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파괴적인 미사일을 준비하며 확전을 자신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공격과 방어라는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을 무시한 채 미국은 적의 공격이 끝나기도 전에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선제적 살상사슬을 가동한 것이다. 미군의 타격은 무차별적인 파괴가 아니라 적의 군사적 중추신경계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적 파괴였다. 5,500개가 넘는 표적들은 철저하게 이란의 지휘 통제, 시설 통신망, 그리고 미사일 발사 기지에 집중되었다. 이 거대한 작전의 배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수백 대의 정찰 위성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들이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는 펜타곤의 슈퍼컴퓨터로 전송되었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두뇌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타격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각 미사일과 전투기의 목표를 할당했다. 이란의 군사 지휘관들이 벙커 안에서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들의 레이더망은 이미 먹통이 되었고 지휘 통제실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통신이 두절된 이란의 미사일 부대들은 각자 도생의 혼란에 빠졌고 명령을 받지 못한 부대원들은 밤하늘을 가르는 미군의 순항 미사일 궤적을 바라보며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의 우위가 아니라 전쟁의 속도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현대전의 잔혹한 진리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바다와 하늘에서 파괴의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지상에서는 군사 역사상 가장 빠르고 은밀한 전방 작전 기지 구축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 국방부의 전면적인 전투 동원령이 하달되자마자 육해공 모든 군사 조직이 일제히 전시태세로 전환했다. 그 중에서도 미 해병대의 움직임은 가장 치명적이고 전격적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적막한 비행장 위에 두 대의 육중한 CH-53C 스텔리온 대형 수송 헬리콥터가 로터를 맹렬하게 회전시키며 대기하고 있었다. 무장한 해병대원들은 방탄복과 헬멧,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무전기로 완전 무장을 한 채 로터가 일으키는 거친 바람을 뚫고 헬리콥터 측면 문을 통해 신속하게 탑승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활주로에서는 CH-47 치누크 헬리콥터가 전혀 다른 치명적인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대원들이 후방 램프를 통해 탑승하는 동안 지상 요원들은 헬리콥터 하단의 외부 화물 슬링에 거대한 견인용 곡사포를 매달았다. 점검이 끝나자 육중한 헬리콥터는 기체 아래에 거대한 대포를 매단 채 적진을 향해 이륙했다. 적의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 지면을 스치듯 초저공 비행을 감행한 헬리콥터 편대는 목표 지점인 허허벌판에 도착했다. 구조물도 엄폐물도 없는 황량한 평야였다. 치누크 헬리콥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승무원장은 조종사를 유도하여 매달려 있던 곡사포를 지면에 안착시켰다. 슬링이 해제되고 대포가 흙먼지 위에 자리 잡자마자 헬리콥터는 인근에 착륙했고 해병대원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지체 없이 곡사포로 달려가 탄약을 해체하고 발사 위치를 설정했다. 지지대를 펼치고 조준기를 장착하고 포탄을 쌓아 올리는 모든 과정이 기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다. 밤이 깊어지자 야간 투시경에 의존한 헬리콥터 편대들이 등화관제 상태로 끝없는 보급 비행을 이어갔다. 헬리콥터가 착륙할 때마다 대전차 무기 박격포, 무전기 배터리 의료품이 쏟아져 내렸다. 치누크 헬리콥터의 후방 램프에서는 경량 전술 버기카들이 줄지어 내려와 위장막 아래로 몸을 숨겼다. 통신병들은 위성 안테나를 세우고 사령부와 데이터 링크를 연결했다.
해가 뜰 무렵 아무것도 없던 텅 빈 평야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미 해병대의 전방 작전 기지로 변모해 있었다. 적군은 미군이 멀리 바다 건너에 있다고 믿었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 미군의 곡사포는 이미 그들의 턱 밑을 겨누고 있었다. 아침 햇살과 함께 해병대원들은 피해 훈련을 시작했다. 저격수팀은 고지대에 자리를 잡고 양각대를 세운 뒤 거리 측정기와 풍속계로 지형을 스캔하며 사격 재원을 기록했다. 보병 분대들은 개활지를 가로지르는 엄호 기동과 은폐 이동을 반복했고 시가전 상황을 가정한 내부 진입과 공간 확보 전술을 기계적으로 숙달했다. 이것은 방어를 위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 전방 작전 기지는 이란의 군사 심장부를 향해 뻗어나갈 치명적인 단검의 끝자락이었으며 해병대원들은 적의 지휘부를 직접 도려낼 최후의 돌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동의 밤하늘을 장악한 것은 해병대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진정한 군사적 압도성은 공중과 해상의 절대적인 지배력에서 완성되었다. 이란이 통제 불능의 분노로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난사하는 동안 미국은 5만 명의 정예 병력과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지역에 전개하며 거대한 십자포화를 구성했다. 홍해와 페르시아만 그리고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의 해군 전력은 이란의 해상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무엇보다 적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은 것은 이스라엘 남부의 오브다 공군기지에 은밀하게 전개된 12대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편대였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공중 우세 전투기인 F-22는 이란 영공을 제집 드나들듯 유린하며 이란 공군의 잔존 세력이 이륙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란의 방공망은 스텔스 전투기의 그림자조차 탐지하지 못한 채 미군의 정밀 유도 폭탄에 의해 하나둘씩 침묵해갔다. 하늘을 지배한 미국은 이란의 지상 병력이 이동할 수 있는 모든 보급로와 교량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적의 군대를 각 지역에 완전히 고립시켰다. 이러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군사적 마비는 이란이 구축해놓은 대리전 네트워크 전체에 치명적인 사형 선고를 내렸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무장 단체들은 이란 지휘부와의 통신선이 완전히 절단되고 무기 공급망이 붕괴하자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미군의 맹렬한 공습 앞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배후의 거대한 우산이 찢겨나갔음을 깨달았다. 이란 내부의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미군의 순항 미사일이 자신들의 은신처를 찾아내어 산산조각 내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깊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이 자랑하던 1톤급의 파괴적인 탄두는 미군의 선제 타격에 의해 발사관 안에서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결국 에픽 퓨리 작전은 특정 국가의 군사력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한 지역 패권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영구적으로 거세해버린 군사적 혁명이자 학살이었다. 미국은 지루하고 소모적인 지상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정밀한 공군력과 압도적인 정보력, 그리고 해병대의 전격적인 기동력을 결합하여 단 며칠 만에 적의 심장을 도려냈다. 이 잔혹한 군사작전의 결과는 전 세계 모든 적대 국가들에게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순간 방어할 시간도 반격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인공지능 기반의 미사일 세례와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해병대의 포구 앞에서 완벽하고도 물리적인 소멸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이다. 중동의 권력 지도는 잿더미가 된 이란의 해군 기지 위에서 미국의 철저한 무력의 우위 아래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여지고 있었다. 테헤란 지하 깊은 곳에 숨어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수뇌부는 지금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정보의 암흑 속에 갇혀 있다. 미군의 전자전기 A-18G 그라울러 편대가 이란 영공의 전파를 완벽하게 교란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벙커와 일선 지휘관들을 연결하는 모든 군사 통신망이 물리적으로 증발해버렸다.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현장의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는 군대라는 거대한 유기체에게 곧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지휘 계통이 무너진 혁명수비대 산하의 미사일 기지들은 미국의 정밀 폭격이 시작되자 조직적인 반격은커녕 통제력을 잃고 극도의 편집증과 공포에 빠져들었다. 각 부대는 고립되었고 누구의 명령이 진짜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군사적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미군의 인공지능 타격 시스템은 단순히 철근과 콘크리트를 부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이란 군대의 상호 신뢰와 결속력을 산산조각내는 심리전의 정점이자 완벽한 해체 작업이었다. 지휘관들은 미군의 미사일이 자신들의 1급 비밀 벙커 환풍구를 정확히 뚫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며 조직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살아남은 이란의 장성들은 서로를 반역자로 의심하며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다. 미국의 폭탄이 이란의 물리적 인프라를 부수고 있다면
혁명수비대 내부의 이 상호 불신은 이란 정권의 정치적 심장부를 스스로 도려내며 완전한 자멸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펜타곤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전장의 진정한 잔혹함이다. 지상에서 이러한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는 동안 페르시아만의 차가운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숨죽여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잠수함들이 적의 낡은 음향 탐지기를 비웃듯 은밀하게 해역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거대한 수중, 요새 한 척에는 무려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장전되어 발사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폭격기들이 적의 지상 레이더와 대공망을 찢어버리는 동안 수중의 잠수함들은 이란이 자랑하는 지하 미사일 도시의 출입구와 핵심 핵시설의 좌표를 잔망경 너머로 조준하고 있다. 바다 밑에서 솟아오르는 수백 발의 미사일은 적에게 경보를 울릴 시간조차 주지 않는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사형 집행인이다. 동시에 황량한 평원 위에 기적처럼 세워진 미 해병대의 전방 작전기지는 이제 단순한 포병 진지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날카로운 창끝으로 진화했다. 적의 방공망이 완전히 무력화된 그 짧은 틈을 타 전방 기지에서 대기하던 특수부대, 즉 델타포스와 네이비실의 최정예 요원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이란 영토 깊숙한 곳으로 침투를 시작했다. 이들의 임무는 하늘에서 투하되는 폭탄만으로는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지하 깊숙한 곳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 핵탄두 조립 공장 내부로 직접 진입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로 무장한 이 유령 같은 병사들은 이란군의 경계망을 소리 없이 베어 넘기며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압도적이고 다차원적인 전쟁 수행 방식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의 권력 지형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란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중국의 베이징 수뇌부는 짙은 침묵과 전례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미국이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여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미국은 지상에서 피를 흘리는 대신 인공지능과 스텔스 기술, 그리고 해병대의 기동력을 결합하여 단 며칠 만에 한 지역의 군사 강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이란을 향한 응징이 아니라 대만 해협이나 동유럽에서 군사적 도발을 꿈꾸는 모든 독재 국가들을 향한 펜타곤의 섬뜩한 경고장이다. 특히 산맥 아래 깊숙이 벙커를 파고 숨으면 미군의 공격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의 맹목적인 지하 요새화 방어 독트린은 이번 에픽 퓨리 작전 앞에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 GBU-57 벙커 버스터와 토마호크 미사일의 조합은 이란의 화강암 산맥 전체를 적들의 거대한 집단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견고한 벽이 사실은 스스로를 가두고 질식시키는 완벽한 감옥이었음을 깨달은 순간 이란의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무적을 자랑하던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첨단 무기 앞에 팔이 목숨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한 이란의 청년들은 통제력을 잃은 억압적인 정권에 대항하여 거리에 불을 지르며 거대한 민중봉기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군사적 패배가 정권의 내부 붕괴라는 최후의 심판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쟁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숨통을 조여오는 미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이란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지도 남지 않게 되었다. 밤하늘을 조용히 가르는 미군 전투기의 희미한 엔진 소리는 테헤란의 수뇌부에게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이자 멸망의 교향곡이다. 펜타곤의 작전 통제실에서는 이 모든 붕괴의 과정을 여유롭게 내려다보며 적의 숨통을 영구적으로 끊어버릴 마지막 타격, 즉 3단계 작전의 발동 버튼 위에 손을 얹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의 통제 모니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란의 핵심 전략시설들이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였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최후의 발악으로 준비하던 톤급 초대형 탄두 탑재 미사일 기지들이었다. 그러나 이 치명적인 무기들이 지하 경납고의 방폭문을 열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기도 전에 미 공군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편대가 이미 테헤란 상공의 성층권을 소리 없이 활공하고 있었다. 적의 레이더망을 완벽하게 기만하는 이 죽음의 검은 새들은 3만 파운드, 즉 13,600kg에 달하는 GBU-57 초대형 관통 폭탄을 품고 있었다. 표적을 확인한 펜타곤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 거대한 강철 기둥들이 엄청난 속도로 자유낙하하며 이란의 가장 깊고 견고한 산맥을 향해 내리꽂혔다. 화강암 안반 60m를 관통해 들어간 벙커 버스터 폭탄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인공 지진을 발생시켰다.
이란 수뇌부가 자랑하던 최후의 보루이자 1톤급 탄두들이 은닉되어 있던 미사일 도시는 그들이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수천 명의 병력과 함께 자신들을 산채로 생매장하는 거대한 화장터로 전락했다. 본국의 심장부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군사적 척추가 완전히 끊어지자 이란이 수십 년간 중동 전역에 구축해놓은 거대한 대리전 네트워크, 즉 저항의 축 전체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레바논 남부의 지하 요새에 숨어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을 퍼붓던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은 이란 지휘부와의 통신망이 완벽하게 끊어지고 탄약 보급선이 차단되자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홍해 상선을 위협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탄도미사일 부품과 전술 지침을 공급받던 바닷길이 미 해군 제5함대의 철저한 해상 봉쇄망에 막히자 즉각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보호 우산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생명줄이 끊긴 대리 세력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처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는 미군의 맹폭 앞에 이들은 자신들의 은신처마저 무인 공격기의 헬파이어 미사일에 의해 지도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무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황량한 사막 위에서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구축되었던 미 해병대의 전방 작전 기지는 이제 수세적인 방어선을 넘어 공세적인 진격의 교두보로 그 성격을 완전히 바꾸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곡사포를 방열하고 저격수들을 배치했던 해병대원들은 이제 중무장한 전술 차량에 탑승하여 이란의 주요 군사 거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진격하고 있다. 하늘에서는 MQ-9 리퍼 무인 공격기들이 해병대의 진격로를 실시간으로 정찰하며 살아남은 적의 잔존 병력들과 매복조를 무자비하게 청소하고 있다. 지상군과 항공전력 그리고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결합된 미군의 복합 다영역 군사작전은 적에게 단 1초의 숨 돌릴 틈도 허락하지 않는 거대한 질식의 그물망이다.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패잔병들은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미군의 그림자만 보아도 전의를 상실한 채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등 이란의 군사 조직은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무적을 호언장담하던 군대의 비참한 말로였다. 에픽 퓨리 작전이 남긴 지정학적 충격파는 중동의 모래바람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란의 참혹한 패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맹신해오던 재래식 방어, 독트린의 영구적인 사망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장례식이다. 워싱턴의 펜타곤은 이번 작전을 통해 대규모 지상군의 희생 없이도 정밀한 공군력과 압도적인 해군력, 그리고 특수전 부대의 전격적인 기동만으로 적대 국가의 군사력을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전쟁의 공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스라엘은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미군의 손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거되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절대적인 무력 우위 아래 새로운 안보 동맹을 결성하며 지역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반면 대만 해협이나 동유럽에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꿈꾸던 독재 국가들은 미군의 무자비한 복수극이 자신들의 심장부 지하 벙커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율 속의 군사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론적으로 이란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이스라엘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미국의 거대한 전쟁 기계를 깨워 자신들의 멸망을 앞당긴 거대한 자살 버튼이었다. 페르시아만 해저에 가라앉은 17척의 군함과 화강암 산맥 아래에 생매장된 최정예 병력들, 그리고 잿더미로 변해버린 5,500개의 군사기지들은 오만과 오판이 부른 가장 비참한 결말이다. 미국은 낡은 군사 교리에 갇힌 적들을 첨단 기술의 단두대 위에 세워 철저하게 처형했다. 중동의 밤하늘을 조용히 가르는 미군 스텔스 폭격기의 희미한 엔진 소리는 이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효율적인 평화의 자장가로 울려 퍼지고 있으며 감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영구적인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진리를 피로 쓰인 역사에 영원히 새겨 넣었다.